화학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선생님이신 이동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통로셀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설명회 시즌이어서 요번 주만 설명회만 한 4번 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이제 강남로셀에서 했었고, 오늘 오전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대구랑 영통이랑 강남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대구로셀 설명회 때문에 간단하게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저에 대한 그런 좀 뭐 수업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는 학원 앞에 브로셔, 이렇게 생긴 브로셔에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회 후에 좀 마지막쯤에 말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 좀 괜찮은가요? 저희 이거 나눠드려도 괜찮은 시간인지 해서 브로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능화학원 설명회, 말이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어머님들이랑 이야기 좀 잠깐 가볍게 나누고자 이렇게 왔고요.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 설명회를 들었던 아이가 이제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괜찮게 나왔고 이제 대학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머님들 또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는 뭐냐면, 화학원에 대한 과목 설명,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영통러셀 그리고 다른 러셀들에서 어떻게 화학원을 준비를 해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동희 강사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서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소속이고, 러셀 그리고 메가스터디 학원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은 알 거예요. 컬모의고사라고 해서 컬모의고사 검토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는 대찬학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송파에서는 로고스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원 과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과목 설명, 그리고 공부법, 그리고 요새 수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좀 다행이에요.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한 과목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1단원은 화학의 첫걸음, 두 번째는 원자의 세계, 세 번째는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네 번째는 역동적인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의 담당 교수님께서 교과서를 집필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교과서 집필에 들어갔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 이제 내신 때 천재노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를 본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 교수님이고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교과서입니다. 그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화학원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설명해, 아니면 아이들한테 수업하기 전에 그런 스토리를 쭉 이해를 시켜줘야 나중에 화학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넣은 슬라이드이기도 해요. 자, 우선 화학의 첫걸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네가 화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화학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가르쳐요. 몰, 양적인 관계, 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몰농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1단원 같은 경우가 킬러 단원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1단원에서 많이 포기하게 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고요. 2단원은 1단원에서 용어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자나 원소에 대한 용어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자에 대한 모형 변천이나 아니면 원자의 끝판왕인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바로 2단원입니다. 조금 쉬운 단원이기도 해요. 난이도만 쉽죠. 조금 이따가 수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주기성이요. 자, 2단원에서 원자를 배웠기 때문에 3단원은 원자를 합치기 시작합니다.
분자에 대해서 배우고요. 분자의 특성이나 아니면 분자 모형에 대해서 배워요. 여기가 이제 좀 꿀 파트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시간을 빨리 내야 되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3단원에서 분자를 배웠기 때문에 4단원에서는 그 분자를 그 반응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 그래서 처음에 동적 평형,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열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사실 4단원도 킬러 단원이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더 면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크게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때문에 1단원부터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1단원, 그리고 2단원, 3단원, 4단원 피라미드 형식으로 쭉 역피라미드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법이에요. 의미 없는 양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마다 중요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파트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나선형 공부법이라고 해서 개념부터 쭉 돌아줘야 돼요. 개념을 한 번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 심화 풀고 이게 아니고 개념 풀고 개념에 대한 문제 풀고 개념에 대한 심화 문제 기본 문제 풀고 그러니까 계속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화학원에 대한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나는 개념은 완벽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 개념이 완벽한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주고 장창 푸는데 나중에 깨져요. 언제 깨지냐면 6월에 깨집니다. 6월에 이제 제대로 뭐 재수생들, 반수생들 들어왔을 때 깨지니까 개념은 계속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역대 수능화학원 등급 컷 및 표준 점수인데 요번 연도죠. 아마 뉴스나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정확하게 12월 9일 날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원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준 점수는 굉장히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놓은 건 뭐냐면 2019, 2020은 옛날 교육과정, 그리고 2021년도 수능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맨 처음은 좀 쉽게 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출제위원들도 좀 아리까리했던 거죠. 교과서를 보고 내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 좀 쉽게 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푸는 거예요. 왜냐면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파회법이 많이 나온 과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희 그 2015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이과 중화반응이죠. 그리고 몰롱도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동위원소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끌고 오는데 요번 연도가 문제죠. 요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통 러셀이었죠. 아이들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영통 지역 아이들이 공부를 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뭐 여러 이제 경기도권 아이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러셀은 이제 분당이랑 영통 정도만 있고 저는 이제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권의 여러 아이들이 이제 영통 러셀로 모였는데 공부를 다 잘했어요. 웬만하면 퀄 모의고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잘 됐고요. 네. 그리고 수능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잘 봤니라고. 당연히 물어보죠. 근데 아이들 대부분 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킬러는 못했어요. 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1, 2, 3페이지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저는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4페이지까지 너네 못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1, 2, 3페이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더 드리겠지만 1, 2, 3페이지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실시를 했어요. 타임어택 걸고요. 그래서 좀 결과가 좋게 나온 강사이기도 합니다. 수능 성적표 받아봐야 되지만 어쨌든 표준 점수 보이시죠? 1등급 표준 점수가 70이에요. 그리고 2등급 표준 점수가 64입니다.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점이거든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화학원의 2등급 표준 점수가 64점이에요. 근데 생명원의 1등급 표준 점수가 65예요. 그러니까 화학원은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은 텃밭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죠. 선생님 화학원 양적 관계 못하고 킬러 중화반응 못하는데 저 포기할래요. 네.
그리고 저는 영통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킬러 못 풀어도 돼. 분명히 이번 수능에 너네 4페이지에 두 문제 못 풀어도 44, 43 나오면 1등급 나올 거야. 네, 방금 전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맞출 것만 맞춰도 1, 2등급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 수능 자체가 화생지가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생명이나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보지는 않았지만 물리는 좀 쉽게 나온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물리가 쉬운 과목은 아니고 물리는 쉽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 표점이 좀 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영재고 애들, 뭐 이런 애들은 뭐 의대 지원이 좀 힘드니까 물리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흔히들 생지 같은 경우에는 물화가 어려우니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화학 같은 경우에는 허수들이 많이 없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허수들은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에 좀 많이 몰려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기가 제 화학원 설명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내신으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 우선 생지를 권유하기는 해요. 왜냐면 허수들이 많긴 하니까. 하지만 화학원을 들어왔을 때는 자신감을 가져라. 왜냐? 2등급 맞아도 표준 점수가 생명과학 1등급이랑 비슷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등급 컷이요? 37점이에요. 37점이면 3점짜리 4개 틀려도 된다는 거죠. 그쵸? 3점짜리 4개라는 건 준킬러랑 킬러들 날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리란 말은 안 해요. 끝까지 다 잡아주죠. 네? 네. 요번 연도 화학원 예상 트렌드입니다. 사실 2024 화학원 예상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빅킬러가 어렵게 나와요. 어렵다기보다는 짜증나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나오고요. 요번 연도에 본 수능 자체도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킬러를 못 간 친구들이에요. 다 잘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시간이 모자라다는 건 시각을 좀 보여줘야 돼요.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여기부터 봐야 되는지 여기부터 봐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 앉아 있잖아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발 2, 3단원 버리지 마세요. 2, 3단원에서 아이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간혹 강사들 중에 비킬러랑 킬러로 나누는 강사들이 있는데 저는 준킬러를 하나 넣기도 합니다. 준킬러는 동위원소 17번에 나오는 뭐 아니면 그 실험 과정에 대한 문제 있죠. 몰롱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양론에 대한 문제. 저는 그걸 준킬러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도 오답이 많이 나와요. 준킬러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상황을 꼼꼼하게 적는 농도에 대한 변화 문제가 요새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수특이나 수완에서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제가 비킬러랑 준킬러를 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페이지까지만 잘 풀어도 1등급 나온다고요. 그 3페이지까지가 여기에요. 네, 18번까지죠. 뭐 19, 20번 킬러입니다. 19, 20번 양적 관계나 뭐 중화 반응 서로 바꿔서 나올 텐데 거기까지 해주긴 해요. 하지만 집중할 건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검토할 때는 여기까지 하고 검토를 하라 그래요. 킬러는 끝까지 잡고 있기는 하되 그렇게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네, 트렌드에 대한 연계성이요. 수특이랑 수원에 대한 연계성인데 오히려 킬러에 대한 연계성보다 준킬러, 비킬러에 대한 연계성이 커요. 어쨌든 교육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EBS를 따라주기는 해야 될 텐데 사실 아이들이 수특이랑 수완 나왔을 때 딱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맨 앞 페이지에 뭐 연계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의아하죠. 이게 왜 연계되어 있는지. 내용만 비슷하지 문제가 비슷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비슷하다는 건 개념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EBS 수특 수완보다는 좀 요번 연도 뭐 사실은 우리 아이들 오르비라는 사이트를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될 거예요. 오르비가 이제 고3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티를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런 느낌은 뭐였냐? 사설 모의고사 같았다고 해요. 그 사설에서도 저는 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 거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 뭐 시대인재나 아니면 강남대성이나 강대케이나 아니면 서바이벌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요번에 연계성을 저는 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 데리고 했었어요. 영통 아이들 데리고 했었는데 막바지에 컬 모의고사로 데뷔를 해줘요. 뿐만 아니라 강대 1720이나 저는 서바이벌까지 다 줬었어요. 서바이벌까지 다 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컬을 많이 푼 친구들이 점수가 좀 좋게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계성에 대해서는 사설이랑 비슷하다. EBS 수특수함보다는 사설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교육에 있어서가 아니고 요새 문제 트렌드는 사설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죠. 네, 말씀드렸듯이 3페이지까지 분당에 있는 뭐 서현고라는 친구, 서현고를 다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3페이지까지 15분 또는 13분 컷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친구였거든요. 의대 지망이고 전교 1등이었습니다. 요번에 3페이지까지 푸는데 20분이 걸렸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 친구랑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분당에서 조교를 쓰려고 계속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왜 20분이 걸렸냐? 라고 하니까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막판에 킬러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킬러, 비킬러 어렵게 나오니까 당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설명회를 듣고 있는 어머님들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비킬러, 중킬러에 훨씬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킬러를 딱히 막 엄청 건들지 킬러가 오히려 다른 연도에 비해 쉽게 나왔어요. 다만 손을 못 댔을 뿐이에요. 네, 요번 연도 이제 내년이죠. 내년 모의고사 일정인데 3월에는 3월 23일, 뭐 4월에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인데요. 369 수능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365일이 안 남았죠. 그렇죠. 당장 지금 뭐 고2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말 보고 있죠. 기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화 반응 때문에 한참 허덕이고 있는 그쵸. 그리고 산화반응 반응 때문에 조금 허덕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기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능 날짜가 다가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네, 수능 날이 좀 가까워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요 우선은 3월에 포인트를 두진 않아요. 네, 잘 보기는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6월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3월은 어차피 뭐 N수생이나 재수생들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보고 있구나. 근데 6월에 포인트를 굉장히 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때서야 이제 기출을 돌거든요. 네. EBS 연계 교재는 저 커리큘럼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6월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출이 다 돈 시점인 6월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6월에 포인트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월, 7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포인트를 두라고 하진 않아요. 또 10월 같은 경우에는 안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러셀 친구들 거의 안 봤었어요. 저희 친구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실 저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듣지 않아도 수능 준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브로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 파트로 나눠놨어요. 뭐 1월에서 3월, 3월에서 6월, 6월에서 9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 모의고사로 끊겨져 있어요. 중요 모의고사별로. 네, 1월에서 3월 윈터입니다. 윈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체 개념 교재를 사용해서 아이들 개념을 잡아줘야 돼요. 저 개념 완벽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념 완벽한 친구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위주의 개념을 했기 때문에 수능 위주의 개념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나선형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요. N수생이랑 재수생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걸 안 하고 들어와요. 나는 이미 한 번 수능을 봤으니까. 사실 성적이라는 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푹 오르는 거거든요. 이 시점이 6월이 돼야 될 텐데 이 시점 없이 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중간에서 그냥 멈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N수생, 재수생들. 그래서 저는 현역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N수생, 재수생 애들 중에서도 생각이 좀 깨어있는 친구들은 개념부터 다시 잡죠. 급하게. 네. 그러면 성적이 올라요. 근데 뭐 문제만 다시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 걸 보지를 못했고요. 어쨌든 자체 개념 교재랑 워크북을 줍니다. 네, 각 단원들을 지금 다시 교재 수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대치러셀 가가지고 이제 교재 평가를 받았는데, 네, 전면적으로 좀 더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수정을 더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저는요, 우선은 그 1, 2월 커리큘럼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월에 1, 4단원을 다 마무리를 시켜요. 네, 1, 2, 3, 4단원을 마무리시키고 선생님 그러면 3월 24일까지는 뭐 하나요? 3주 정도 남는데 스킬, 가장 중요한 기본 스킬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하고 그래도 3월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기출을 풀게 됩니다. 사실 2015 같은 경우에는 3개 연도에 기출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 문제를 빼고는 이 전 거에 대한 기출을 알아야 지금 기출을 좀 쉽게 풀거든요. 그래서 이때 3월에서 6월은 기출하고 이때 이제 저희 조교들이 만든 손필기 비책부록이라는 걸 줍니다. 조교들이 이제 아이패드로 해서 손필기 한 그 요약문을 주게 되고요. 스킬 넣어주는 데예요. 네. 개념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이제 기술을 배워야죠. 그렇죠? 기술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왜 6월에 포인트를 주는지 여기서 드러나죠. 기출도 풀고 스킬도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화학원이 좀 아이들도 이제 이탈률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좀 힘들기도 하고 내신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탄력을 줘야 되거든요. 그 탄력을 주려면 좀 더 내가 풀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구나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6월 때 N수생 들어와도 다 괜찮네, 재수생 뭐 할만하네, 뭐 이런 식으로 힘을 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6월부터 9월은 이제 개념도 됐고 스킬도 어느 정도 있으니 연계되는 애들을 풀어야죠. 선생님 수특이요 2월달에 나왔는데 제 옆에 있는 애들 수특 풀고 있는데 저 언제 풀어요? 네,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6월 9월에 이미 풀 거야. 그때 수능 완성까지 다 나오면 그때 풀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때 몇 번 돌리자. 한 2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리고 지난 수특들, 사실 저는 지난 수특이나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연습하는 정도로만 쓰는, 그래서 워크북을 지난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 뽑아가지고 좋은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9월을 보게 됩니다. 9월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조때 이제 영통에도 러셀에도 이제 N수생,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문제 풀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문풀 수업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조쯤부터 이제 퀄 모의고사 아닌 메데프 이런 게 슬슬 들어오게 돼요. 네. 9월이랑 10월이 됩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퀄 모의고사를 풀어줬거든요. 한 15회 정도 되는 H나 S, 저희 러셀에 HS가 있죠. 그거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퀄 H회, S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풀어주고, 사실은 조금 그렇지만 다른 모의고사들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저번 연도 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번 연도 거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모의고사들 그리고 여타 좋은 모의고사들을 나눠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돼요. 문제 푸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듣지 않아도 공부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었어요. 학부도 화학교육을 전공을 했고 이제 대학원도 화학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가 모르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오개념에 대해서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콕콕 찍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의 시선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의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무턱대고 풀어주지 않아요. 야, 여기서는 이분이 이것 때문에 문제를 낸 거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너네가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화학원 같은 경우에 눈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손으로 먼저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최악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선을 알려면은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메가스터디 모의고사 검토위원이에요. 퀄 모의고사죠.
네,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를 검토한다는 건 그냥 푸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한지, 난이도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지금 검토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다 보니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시선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시선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퀄모의고사 검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수능 트렌드가 사설이랑 비슷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설에 대한 시각이 아마 평가원에 대한 시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이렇게 갖다 놨고요. 그리고 우수한 학원에서의 검증된 강의 러셀 공채입니다. 러셀 공채여서 네, 여러 지역에 나가고요. 대구 그리고 강남에도 이제 대구는 이제 런칭해서 대구에 나가게 되고 강남에서도 이번 겨울부터 나가게 되고요. 작년에 이제 대치 두각이라는 학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대형 학원뿐 아니라 이제 로컬 학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셀에서의 시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풀어주지도 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연도는 조금 있다가 클리닉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거의 학원에 오후부터 나와 있을 생각입니다. 우선은 아이들 성적 잘 맞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어쨌든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관리인데요. 우선은 수준별 워크북 과제 부여 및 꼼꼼한 관리요. 고3 반이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수준별로 워크북을 다르게 워크북 말고 이제 주간지를 다르게 주려고 합니다. 저는 주간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조교와 같이 만드는 주간지여서 난이도를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아이들마다 주간지를 다르게 주고 저의 수업은 조금 중상에 맞춰져 있어요. 뭐 극상인 문제도 주긴 하지만 그건 거의 도전적이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애들 당연히 아래에 있는 애들도 화학을 들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상에 맞춰놓고 극상이나 뭐 아래에 있는 애들을 클리닉으로 불러서 따로 봐줍니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팔로우업 시켜주고 극상인 애들은 걔네가 이제 원하는 거를 채워주려고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려고 하고요. 클리닉을 통해서요. 뭐 당연히 매 수업 고화질 영상 촬영을 통한 뭐 복습하는데요. 카메라를 또 이번에 새로 샀어요. 뭐 저를 따라오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학부모님과 소통을 통한 신적 요소 관리인데요. 제 목소리나 약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도 그래서 뭐 술을 사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밥을 사달라고 하던가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어머님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유달리 이제 고3 어머님들은 저랑